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던 전면전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뭐 돈바스랑 루간스크 쪽 뭐 장악하고 그쪽을 좀 얻어내고, 뭐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얻을 건 얻었으니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키예프까지 침공을 해서 진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으려는 거는 조금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미친 짓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제가 뭐 방송에서 어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또 다룰 때는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뭐 이제 선배분들, 뭐 전문가분들, 뭐 교수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정 짓는 거라서, 근데 대부분의 정말 이제 전문가분들도 전면전까지는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좀 희박하다 그렇게 봤었는데, 야, 정말 이런 일이 일단 뭐 벌어졌고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미친 짓이고 뭐 예상하기 힘든 일이라면, 그러니까 뭐 뉴스 기사만 보고 그대로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 진짜로 곧 전면전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이제 자꾸 좀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의 약간 공통점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난 현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조차 푸틴이 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작전을 펼치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고 약간 이제 유머스럽게 비꼬아서 푸틴은 천재다라고 말할 만큼 트럼프조차도 진짜 침공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 바꿔서 세계에서 매우 슬픈 일이다 이렇게 태도를 좀 취했던 것처럼, 야, 설마 설마 했는데 벌어지고 말았네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진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고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면은 뭐 차라리 지금으로서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이고, 여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도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뭐 전쟁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요거는 뭐 악재 소멸로 보는 게 맞아 하고, 뭐 오늘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한 오전까지는 밀리다가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뭐 반등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베스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시장이 계속 이제 약세를 보이다가, 근데 그렇게 막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상대가 너무 안 되니까 오래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 장기화 될 것 같진 않잖아요. 뭐 전문가분들은 뭐 일주일 안 쪽으로 예상을 하던데, 밀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급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악으로 가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은 뭐 이제 경제 제재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재 대상에서 석유도 뭐 이렇게 제외하면서 약간 이 전쟁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모습. 국민들도 설문조사 결과 뭐 75%가 뭐 이렇게 파병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뭐 답변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나토가 음 참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파병안을 승인을 하는 건데, 이 일이 만약에, 그러니까 나토가 파병을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진짜 지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행동을 보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해온 게 아닌가 싶고,
또 자꾸 이제 최악을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중국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또 이야기를 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거는 또 한 번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아까의 기사도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논조의 기사도 봤거든요. 또 이제 중국이 대만을 또 괴롭히는 상황. 이것까지 가면 이거는 진짜 또 최악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이 좋을 때는 한없이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고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이제 겁에 질리고 공포감에 휩싸이다 보니 한없이 안 좋은 생각만을 또 하게 되다 보니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경제 제재 쪽은 뭐 이제 중국의 도움도 받고 해서 충분히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은 것 같고 뭐 무력 어 충돌까지는 뭐 이제 미국에서 뭐 어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제재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요렇게 또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한국 사이버 공격 주의해라.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경제 제재 동참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 뭐 이제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또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뭐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끝도 없이 안 좋죠. 일단은 아까 이제 저희 시간에 들어가고 나서 마이너스 한 3.3%까지 미국 선물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꽤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 1.91%로 일단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미 선물의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서 어제도 거의 1%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해서 뭐 웬만하면은 좀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후장에 완전히 이제 뒤통수 맞았고 그래서 뭐 요것도 본장 들어가 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렸으면 오늘도 뒤통수를 때려주면 좋잖아요. 선물로 이렇게 이제 급락시켜 놓고 미장 예를 들어 오전에 뭐 한 3에서 한 4%까지 빠졌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렇게 낙폭 멋있게 좀 회복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은 항상 또 보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대를 안 해야 엄청 이렇게 걱정하면서 잠에 들면은 아침에 눈 떴을 때 짜잔 하고 이렇게 있고 엄청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 요즘에는 계속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은 지금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본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러시아 지수도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한 35%인가 찍혔다가 반등이 조금 나오네요. 야, 한 나라의 지수가 하한가 이상을 빠지는 걸 보다니 진짜 뭐 러시아가 그 옛날에 크림반도 때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 빠졌다고 제가 뭐 이제 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치만큼 빠지기는 했네요. 크림반도 때가 2014년 제가 3월로 기억하는데 3월 정도 그때 우리나라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이랑은 상황이 매우 다르긴 하지만 뭐 이제는 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한 방에 다 손절은 그 손절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있다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 진짜 멘탈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저희 실제로 리딩방에서도 오늘 여기 이제 이 가격대를 좀 깰 때 비중을 조금 줄이고 만약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 저점 여기 저점을 확실히 투매 형식으로 깨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비중을 좀 줄이고
깨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돌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내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을 깰 때마다 줄여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버티고 버티다가 아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공포에 한 방 이렇게 손절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감당하기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느껴질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다가 또 확실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다시 눌리는 구간에서 뭐 재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방송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관심 종목, 보유 종목 설명드리고, 시장 흐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또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장 테마 먼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예, 이렇게 관심 종목은, 짚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제가 생각했던 전쟁 테마는 딱 이제 요렇게 나뉘었습니다. 멘트도 이제 제가 드렸고, 왜냐면 저는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 쪽은 힘이 조금 이제 약할 수도 있으나 얘네들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긴장 고조만 가지고도 조금 더 시세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세가 언제까지 더 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대장주들이 언제 경고를 먹고 언제 고점을 만드는지를 보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SE가 어제 주의였고 오늘 경고를 먹죠. 그러니까 오늘 경고 먹으니까 혹시 뭐 이 분위기면은 뭐 조정보다는 내일도 급등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경고 딱지 달고 하루 이제 정지 먹고 이제 보통의 테마들은 재료들은 경고 상태에서 정지 먹으면은 거의 하루 이틀 정도 고가놀이 하다가 고점 만들고 이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S가 뭐 내일 더 오르고 하루 정지 먹고 그 다음날 한번 슈팅 나오거나 한 이틀 정도 버티고 이렇게 이제 재료 소멸로 가는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테마가 이 재료가 지금 보통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워낙 강력한 재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GSE가 대장으로서 고점을 만들었을 때 다른 애들을 다 같이 끌고 떨어질 것이냐 GSE가 고점 먹으니까 뭐 고점 먹으면 다른 뭐 테마나 종목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재료가 지속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이제 설명을 요렇게 드려볼까요? 가스가 일단은 가장 강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가스의 대장이었던 GSE가 시세를 이제 좀 낼 만큼 내다 보니 GSE에서 대성에너지로 대장이 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소테마에서는 가스에서 유가로 대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테마의 대장이 바뀐 거죠. 가스의 가스 테마에서 대장이 GSE에서 대성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테마는 가스에서 유가로 바뀌었고 유가 안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주, 그 다음에 2등주가 한국석유 요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유가에서 중앙에너비스랑 한국석유가 어느 정도 또 GSE처럼 시세 내면서 경고 먹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타자는 뭐 식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방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구리 뭐 사료 이렇게 지금 나머지 약간 이제 잡테마들 아직까지는 주도 테마가 아닌 애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로 또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이제 웬만한 테마면 사실은 이제 나도 이 테마야, 나도 이 테마야 하면서 뭐 시장이 진짜 수십 종목이 이 테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르는 날이
정말 길면은 한 3일 정도 지속되다가 테마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딱 뜨겁게 불태우고 이제 재료 소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내일 그리고 뭐 모레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한 월요일에서 뭐 길어봐야 한 화요일 정도까지 정말 미친 듯이 수급이 몰리면서 좀 시세를 주고 뭐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시장도 만약에 내일도 빠지고 한 월요일 정도까지 빠진다면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제 3%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만약에 빠진다면 몇 프로씩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 요 정도쯤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큰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 어떤 공포감이 조금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은 급하게 이렇게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과열과 함께 급하게 오른 만큼, 그러니까 조정 없이, 그러니까 이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건 사고 테마는 올라갈 때 조정 없이 오르고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등 후에 급락 금반등, 급락 금반등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뭐 전쟁 테마는 뜨거웠던 만큼 정말 뜨거웠잖아요. 뜨거웠던 만큼 또 식을 때도 엄청 급하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조심하면서 내일이나 뭐 한 월요일까지는 뭐 좀 이렇게 편하게 매매를 하셔도 다음 주 뭐 중반부터서는 조금 뭐 오버나잇보다는 장중 매매만 하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사건 사고 테마들은 오버나잇을 잘 안 하다 보니 장중에만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 얘네들은 정말 매매하기 좀 까다로웠죠. 왜냐면은 거의 갭 띄우고 죽고 갭 띄우고 죽고 뭐 요 날만 이제 갭 띄우고 죽었다가 다시 치고 뭐 장중에 할 만한 날이 오날 하루 정도 그리고 오늘 뭐 이 정도밖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갭 띄우고 죽는 형태만 좀 있어가지고요. 뭐 이제 이런 거 막 이렇게 오르면은 와 그냥 나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뭐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게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못 참아서 또 괜히 고점에 확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물려서 손실나면 그것 또한 멘탈 진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공략을 못하고 있어서 뭔가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다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멘탈 관리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점 구간에서도 들어가 수익 내고 나오시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STX 엔진은 생각보다 좀 강했습니다. 역시 폭락장에도 수익이 나는 것은 진짜 상한가 혹은 기준봉 1일차 매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뭐 1일차 위주로 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좀 많이 드렸던 건데 아무튼 어제 조선주 STX 엔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장만 좀 괜찮으면 얘도 이제 내일 이런 어떤 오늘의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또 5일선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장중에 보면서 좀 시장을 같이 보면서 요즘은 지금은 이제 매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에 뭐 하이스틸 뭐 이런 애들도 좀 잘 버텼고 리오프닝은 어제 제가 오늘 시장이 솔직히 저는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왜냐면 어제 방송 찍을 때 미국 선물이 한 1% 반등 중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리오프닝 쪽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인터파크도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 한 이쯤 사서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얘가 대장이 아닐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익절하고 나와버리고 저희가 어제 이제 TJ 미디어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장 빠지는 거 보고 와 이거 개파락 시작하면 그냥 바로 날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오전장이 의외로 엄청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리딩방에서는 얘를 이제 여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버텨서 좀만 보자 하다가 지수가 아무리 봐도 오늘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제 일단 팔고 나와버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대비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쪽은 TJ 미디어가 만약에 하루 더 시장이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요렇게 급등이 이제 반등 때 나올 수 있어서 TJ 미디어 괜찮은 것 같고, 화장품주들 이츠한불 뭐 클리오 요런 애들도 조정 더 나오면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시장에서 뭐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뭐 리오프닝 정도 말씀드리고, 뭐 윤석열 관련주는 지금 다시 와이프 부인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빠진 건지, 히림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장 초반에만 이렇게 좀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이지 이제 김건희 씨 영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버티던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악재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 투표가 3월 9일인데 고작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는 뭐 그 전에도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 뭐 이 악재 때문에 지금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가 악재였냐면은 그런 의혹들 때문에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악재였던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무슨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무슨 악재가 나와도 후보가 교체되기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장에서 뭐 테마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전쟁 테마주 정도,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뭐 조선주, 철강주,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조금 강하죠. 리오프닝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도 조금 괜찮았는데, 원전은 제가 눌림이 나왔을 때는 사야 된다. 그렇게 어제도 뭐 멘트를 좀 드렸었고, 근데 오늘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오다가 전승으로 8전 전승으로 잘 오다가 빌 받아가지고 종목을 3개 들였던 다음날 시장이 투매가 나와서 배려버렸어요. 거기다가 승일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반등도 좀 주긴 했었는데, 매수가가 두호가 걸리는 바람에 뭐 절반은 수익 난 걸로 하고 절반은 홀딩한 걸로 하죠 하고 진행을 했던 거고, 1차 매수가 되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가 됐고, 2차 매수를 제가 14,300원에서 뭐 요 구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평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14,800원이나. 그래서 당연히 반등 나오면 뭐 평단가 부근이라도 오면은 무조건 좀 적당히 잘라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손절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13,700원. 이탈시. 그다음에 대원전선은 이제 오늘 뭐 또 처음 방송 보신 분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매수가를 드리는데, 대원전선 이날같이 시가 개파락을 마이너스 4% 하면 이날 시장 안 좋을 게 뻔했고, 이럴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취소를 해요. 저희 리딩방도 매수 취소를 했고, 그래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 뭐 리딩방에서 이제 실시간 참여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시간에서 내렸으니까 2차 매수가 아마 좀 되셨을 것 같고, 평단가 뭐 이쯤 잡고, 얘도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본절에만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좀 매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얘는 그래도 뭐 완전히 윤석열 관련주는 아니고 원전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20일 종가상 21선 이탈 시 손절을 잡고 조금 버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은 뭐 여기서 1차 매수, 얘도 이제 시가 개파락을 2.65% 했으니까 밑에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제가 이날 요 매수 타점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는 8,600, 300 얼마였더라? 80원인가? 여기로 이제 매수가를 낮춰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가 된 거라 이제 1차 매수고 뭐 이쯤에서 2차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여기서 매수가 되셨을 것 같고, 오늘 시가에 2차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여기서 뭐 2차 이렇게 잡은 상황일 거고, 시장을 보면서 지금 3차 매수를 해야지, 제가 내일 시장이 뭐 또 한 번 투매가 나올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3차 매수를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긴 하네요. 내가 오늘 뉴스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등은커녕 추가 하락을 해버렸고, 얘는 일단은 좀 보류 해보겠습니다. 내일 캔들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